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대한사랑의 학술 연구 조직인 우리 대한학술원에서는 매달 혹은 격월로 역사 광복과 관련된 가장 최신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그리고 공개 토론회를 거쳐서 검증을 진행을 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학계 및 시민사회에 전파돼서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나아가서는 한국, 우리 한민족의 고대부터 유지되어 왔던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보편적인 홍익인간과 같은 이념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그런 공익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 고려 국경에 대해서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월간 조선과 기타 언론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활발하게 학술 및 이 전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 허우범 박사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허우범 박사님의 연구 성과는 주로 이제 고려 말 조선초를 줄여서 여말 선초라고 하는데, 그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배워왔던 통설은 한반도 내부에서 이렇게 벌어졌 국경이나 영토가 있었다라고 배워왔는데, 그것은 이 조선 총독부에서 반도 사관을 선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 관변학설에 불과하고, 우리 고려사나 조선왕조 실록의 1차 사료를 종합 비교하면 사실은 여말선초 또 고려의 어떤 강역이 만주에 걸쳐 있었다라고 하는 매우 충격적이고 놀랍고 한편 통쾌한 그와 같은 새로운 학설을 소개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천룡위, 이성계 장군의 요동정벌의 계기가 됐던, 그 발단이 됐던 천룡위의 위치가 과연 강원도 그쪽이냐, 뭐 길주 이남에 있는 강원도 어디냐, 그게 아니고 만주의 요동반도 쪽에 요동 쪽에 있었다고 하는 그야말로 유쾌한 충격을 안겨다 주는 새로운 학설을 지금 소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박사학위 받고 나서 활발하게 대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3자로서 매우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주류 학계라고 하는 분들이 전혀 여기에 반박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쥐죽듯이 이렇게 벙어리처럼, 꿀먹은 벙어리처럼 계신다는 것에 또 한 번 제가 놀랐습니다. 당연히 기존 통설에 비해서 새로운 학설이 나오면 활발하게 논쟁과 토론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흥미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요새 학생들 말로 웃픈 현실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학술원은 이 독립유공자 자녀들한테 장학금도 최근에 지급하고 있는 공익성이 아주 높은 롯데장학재단 허성관 전 해수부 장관님이 이사장을 하고 계신데, 로부터 운영 지원 자금, 학습, 즉 세미나 활동 지원을 받아서 좀 더 본격적으로 이와 같은 공익성 있는 학술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고 있는데, 오늘 5월달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토론자분도 이 사기의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이 주제가 단순히 역사에 어떤 흥미를 갖는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따 토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동북아 평화에 중대한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담론이다라는 이야기를 의견을 한번 모아보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0분간 우리 먼저 발표자 선생님 발표를 듣고 10분 쉬었다가 5시부터 집중적으로 토론할 텐데요. 전국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회원 여러분께서는 치밀하게 검토하셨다가 어떤 부분도 좋으니까
뭔가 논리적 약점이 있거나 모순이 있으면은 가차없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개방된 토론 문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누구나 여기 참여해서 비판적인 토론을 하고 그와 같은 비판을 거치고 단련돼야만이 강인한 이론으로 정립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설하고 허우범 박사님의 오늘 발표를 먼저 청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처음 인사하는 것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남창희 교수님한테 소개받은 허우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여말선초의 핵심 역사지리인 천령과 천령위입니다. 천령과 천령의 위치 문제는 저뿐만이 아니고 이 논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서부터 시작해서 대일항쟁기의 일본 학자, 그리고 해방 이후의 역사학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100여 년, 200여 년 동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어느 쪽도 자신의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서로의 주장을 종합할 수 있는 학술적인 논거는 아직까지 제시 안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하는 핵심은 강원도 천령이든 요동 천령이든 어느 쪽이든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다 납득이 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일단은 천령이 설치 전후의 동북아의 정치 상황을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실학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천령과 천령의 위치 논쟁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역사적인 사료에 나타나 있는 천령과 천령위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살펴본과 아울러 현재 어떻게 조작이 되어 있는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다 정리한 다음에 그렇다면 사료에 입각한 천령과 천령위의 위치는 어디인가를 알아보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천령이 설치 전후의 정치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주 원장은 1368년에 남경에서 명나라를 건국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보실 것은 명태조 주 원장은 남경에서 명나라를 건국한 이후 본인이 죽기 전까지 절대 도읍을 옮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경에서 도읍하고 남경에서 죽을 때까지 절대적으로 도읍을 옮기지 않았다는 것에 여러분 중심으로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87년에 명나라가 고려에게 통보를 합니다. 천령 이북은 원나라로부터 물려받은 명나라의 땅이니 천령 이남만 고려의 영토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통보를 합니다. 그러자 당연히 고려에서는 반발을 하게 됩니다. 원래 천령 이북 땅도 공업진까지 고려의 땅이었다라고 해서 외교적으로 먼저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박의중을 보내서 명나라 주원장을 설득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패를 하고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고 분명히 1388년 3월에 봉지편 천령위에 설치를 했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자 고려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교적인 결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땅을 그대로 뺏길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무력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왕은 최영과 이성계로 하여금 요동정벌을 강행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요동정벌은 이성계 장군이 이끄는 반대파들에 의해서 위화도 회군으로 벌어지고 결과적으로
요동 정보를 추진한 고려는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1393년 4월에 명나라는 철령위를 옛 은주, 지금의 철령시로 옮깁니다. 철령을 설치한 것은 1388년입니다. 1388년 3월에 철령위를 설치하고 5년 후에 철령시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1368년 남경에서 명나라를 건국하고 1388년 철령위를 설치하고 1393년에 철령시로 철령위를 옮길 때까지 그 기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실입니다. 위화도는 압록강 중에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원나라 때 동령부죠. 원나라 때 동령부인 서경을 포함한 60개의 성은 평양이다. 그래서 평양이 서경이고 황해도에 자비령을 경계를 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황해도 수안에 자비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다뤄봐야 할 철령은 강원도하고 함경도 경계인 안변에 있는 철령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에서의 국경선은 신라시대의 경상도 경주를 시작으로 해서 삼국 통일 이후 신라가 평양 밑에 대동강에까지 영토를 확장한 이후 고려 공민왕이 강계 길주 갑산 길주까지 한 다음에 조선 세종과 태종 때 압록 두만강을 확장시킨 한반도 내에서의 확장의 역사가 바로 우리 국경사입니다. 이러한 국경사가 맞는지 오늘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령과 철령위의 위치 논쟁입니다. 조선 실학자들이 1712년에 청나라 강희제가 백두산 정계위를 세우면서 목국동으로 하여금 조선의 강토를 측량하게 합니다. 이에 따라서 조선의 실학자들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우리 영토에 대한 강토에 대한 연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백견부터 시작해서 김종우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연구한 지리지를 발간해내는데 지금 조선 설학자들이 철령과 철령의 위치에 대해서 정리한 것을 살펴보면 안정복이나 정약용이나 한진서나 김종우까지 모두 철령은 강원도의 철령으로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정약용은 강원도에 있다가 동북으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철령위의 설치는 뭐냐면 철령위는 위소제라고 해서 군대가 주둔한 것이죠. 국경 수비대가 있는 곳을 위라고 합니다. 철령위는 어디에 놓느냐? 안정복은 봉황성 근방이라고 했습니다. 봉황성 근방, 지금의 봉성이죠. 봉황성 근방에 있다가 철령으로 이동했다고 하고, 정약용은 강원도에다 설치를 하려고 했지만 봉황성으로 옮겼다라고 하고, 한진소도 정약용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봉황성 근방에 설치했다가 다시 안정복 의견을 받아들여서 철령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종우는 이것에 대해서 철령위는 어디에 있었는지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실학자들이 연구한 철령과 철령위의 위치 근거는 일제시대 일본 학자들이 반도사관을 하면서 그대로 이용을 해먹습니다. 그래서 쓰다 소기치부터 시작해서 이나바 이와기치까지 철령과 철령의 위치를 이렇게 비정을 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쓰다 소기치나 이케우치 시로시는 철령을 황성 집안에 있었다라고 비정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명나라 지인이 와서 강계에 와서 철령위를 설치할 것이다 라는 고려사의 기록을 가지고 강계에 와서 고려할 때 여기 했기 때문에 강계다 비정하고 싶었는데 강계는 조선의 영토입니다. 고려의 영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계를 접하고 있는 압록강 건너편이 바로 황성이자 집안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설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철령을 여기 설치하고 그래서 철령도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와다세이나 스에마츠 야스카즈는 강원도 철령이다. 강원도 철령인데 철령 위만 황성이 설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야스카즈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봉지부에 설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인하반은 모두가 다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일제의 일본 학자 5명이 위치 비정한 것들이 약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총독부에서 반도사관을 완성한 조선사에서는 어떻게 비정했느냐? 강원도 천령으로 비정하고 강계로 비정을 천령이는 강계로 비정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반도사관을 조선사에서 어떻게 완결시키려고 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사에서 강계로 천령위를 비정하는 비정 방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선사에 있는 내용을 해석해 놓은 겁니다. 명나라에서 천령위를 본국 고려입니다. 고려 강내에 설치하려고 하였다. 근데 강내 어디냐 가로치고 강계라고도 명시 안 하고 강계인가라는 의문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예를 봤습니다만 모든 그 고려와 조선의 역사지리 비정 방법이 전부 이렇습니다. 어디가 아닌가? 어디일 것이다. 어디라고 상상한다. 거기가 무조건 맞다. 이런 식으로 전부 비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비정한 것을 우리는 그대로 지금까지 사용해오고 있던 것이죠. 조금 전에 비정했던 그 앞쪽에서 보셨던 것들이 해방 이후 학계에서는 어떻게 비정했는가를 다시 한번 보시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이 이병도서부터 박원호까지 이어졌습니다. 최근에 어떤 최신 연구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학계에서는 보시면 천령은 요동에 있었다. 또 복계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요동성 봉계시에 있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령이는 어디냐? 천령이는 봉지부에 있거나 아니면 황성 집안에서 천령시입니다. 천령시로 이동했다. 굉장히 진일보했죠. 그리고 복계대 교수님은 천령도 봉계에 있었고 천령위도 또한 봉계에 있었다. 라고 요즘 최신 성과 연구 결과입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 역사학계의 거두라고 하는 이병도 씨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천령은 강원도에 있는 거 틀림없다. 그리고 천령이는 압록강 방변에서 봉지보로 옮겼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최근 천령과 천령위에 대한 연구 논문을 2편 쓴 학자가 바로 박원호입니다. 박원호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천령과 천령위를 하나로 보면 안 된다. 천령은 자연지형이기 때문에 강원도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천령위는 군대가 주둔해 있기 때문에 군사 조직이기 때문에 별개로 봐야 된다. 이 박원호의 논리는 뭐냐 하면 우왕이 최영으로 하여금 요동정벌을 하게 했는데 그럼 요동정벌을 한 이유가 뭐겠느냐? 이거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한 겁니다. 천령은 강원도에 있지만 천령위는 요동에 있었기 때문에 천령위를 공격하러 우왕이 요동정벌을 단행한 것이다. 이렇게 한 거죠. 천령은 죽었다 깨어나도 강원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원호의 논리가 2개로 나눠진 겁니다. 진짜 2개로 나눠져야 되는지는 나중에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천령과 천령위의 위치를 살펴볼 때 중요한 2가지 중에 하나가 요동정벌의 문제입니다. 왜 요동정벌을 강행했겠느냐? 2번째가 바로 70참의 설치 문제입니다. 이 70참의 설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요동에 있다고 주장하는 학설이나 강원도 천령에 있다고 하는 학설도 어느 곳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냉혹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놓겠습니다. 70참의 문제는 나중에 뒤에도 나옵니다만 명나라의 군사가 와서 강계에 와서 최원지한테 고려 군사 최원지한테 얘기를 하죠. 요동에서 천령위까지 70참을 설치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라고 최원지가 우왕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군사가 와서 70참을 설치할 거라고 하는 것을 강 넘어서 얘기를 했겠죠. 고려는 강계에 있고 명나라는 지발에 있을 테니까 큰 소리로 얘기했을 겁니다. 큰 소리로 얘기했지만 듣는 것을 정확히 들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전달할 때 아가 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가 아가 될 수도 있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70참이라는 얘기는 분명히 들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70참인지를 잘 못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일단 그거는 제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70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쓰다입니다. 쓰다는 70참이 맞다. 70참이 맞는데 그 70참이 바로 요양에서부터
압록강까지다. 우리가 1참을 보통 30리로 계산을 합니다. 30리로 계산을 하는데 조선시대의 거리로 따져도 10리가 4km니까 12km입니다. 12km씩 70참입니다. 엄청난 거리입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양에서 압록강까지 많이 돼야 300리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참수로 따지면 2100리인데 2100리를 요양에서 압록강까지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와다세이는 70참은 잘못된 기록이다. 17참이 맞다. 그러니까 17참을 70참이라고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17참이 요양에서 강원도 천령까지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너무 많은 겁니다. 요양에서 강원도 천령까지 17참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17참이다. 그러면 와다세이는 요양에서 강원도 천령까지 17참이었는데 쓰다는 강원도 천령 가기 전에 압록강을 70참이라 했으니까 여기서 자체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죠. 요 두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그대로 해방 이후에 우리 학계에 들어옵니다. 우리 학계에 들어오는데 이병도는 그대로 70참이 맞다. 단 강원도 천령까지다. 거리를 조금 늘렸습니다. 그리고 김원호는 곧바로 와다세이 17참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오류다. 어떻게 오류냐? 고려사 중수 과정에서 각을 하는 사람이 실수를 했다. 판각을 실수를 해가지고 70참이라고 했다. 17참인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 조건으로 요양에서 북경까지가 17참인데 요양에서 천령까지도 비슷하다. 거리가 비슷하니까 17참이다라고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천령 위치를 논한 논문을 쓴 사람이 김영독입니다. 이 김영독은 아예 고려사에 나와 있는 이 최우원지가 한 말을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허위, 과장, 날조다. 말도 안 된다. 사료에 들어있는 내용을 완전히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모두 얘기한 것은 뭐냐? 강원도 천령 부근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령은 강원도에 있다라는 것은 절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70참이든 17참이든 어느 쪽이든 이것이 설득력을 가져야 됩니다. 설득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다시 한 장을 요약을 했습니다. 천령과 천령위에 대해서 한반도냐 요동이냐를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서 제일 보실 거는 빨간색입니다. 조선사에서 어떻게 천령과 천령위를 비정했는가. 그래서 조선사를 보면 강원도 천령으로 비정을 했고 그 다음에 천령위는 한반도의 간계로 비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 한반도 안에 있었다라고 비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국사편찬을 위해서 하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태종실록표를 보면 주석에 천령위가 있는데 그 천령위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천령위 간단히 요약하면 1388년에 강원도 접경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려 했으나 고려에서 요동정벌공을 일으켜서 후퇴해서 강계의 황성에다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설치했고 뒤이어서 봉지표로 옮겼다가 98년 10년 후입니다. 10년 후에 지금의 만주 천령으로 옮겼다. 이 국사편찬위원회의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논리를 폈던 모든 것들을 수용해 놓은 겁니다. 모든 것들을 수용해 놨는데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388년에 천령위를 설치했습니다. 봉지보에 명나라 기록에요. 봉지표를 설치했다가 5년 후에 천령으로 옮겼다고 했는데 여기는 5년 후가 아니라 10년 후에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료에 있는 기록 자체도 무시하고 10년 동안 걸렸는데 이 10년 걸린 이유를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건대 4군데로 옮기는 과정이 5년 안에 이루어지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으로 잡은 거죠. 우리의 국편 DB 주석이 이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천령과 천령이 위치 논쟁을 정리를 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사료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사료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이고 저기는 요약을 해 놓은 것입니다. 고려는 1번 문장 고려사에서 고려 영토는 천령 이북서부터 공음진까지다라고 명나라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태조 고황제 실록을 보면 명태조는 뭔 소리냐? 고려는 옛날부터 압록강이 경계였다. 압록강이 경계했는데 어떻게 지금 천령 이북 땅이라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압록강이 지금의 압록강이냐도 문제지만 지금의 압록강이라고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셔도 압록강하고 강원도 천령하고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천령이 국경이 되면은 왜 명태조가 압록강이 경계였다고 우기겠습니까? 그러면 이 두 내용만 보면 천령은 압록강 위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즉 명태조가 천령 이북 땅을 고려한테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천령 이남 땅만 고려의 땅으로 주기 위해서 니네는 옛날부터 압록강이 경계였다. 그러니까 천령 남쪽만 가져라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압록강과 천령의 거리는 얼마나 멀어야 될까요?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압록강하고 제가 오늘 살펴볼 천령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압록강이 이 당시의 압록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치십참을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치십참을 설치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어떻게 들었느냐죠. 어떻게 들었느냐인데 요동에서 천령까지 치십참을 두고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요동에서 어쨌든 지금 문장에서는 요동에서 천령까지라고 했습니다. 요동에서 천령까지라고 하니까 강원도 천령이 나온 것인데 그 강원도 천령도 치십참은 너무 많다. 그래서 십지참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고려 우왕이 요동정부를 추진합니다. 뭐 알다시피 요동정부를 추진은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명사지리지에 보면 고려와의 경계는 봉지편이었다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봉지편이 있는데 옛 천령성으로 고려와의 경계를 접해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5가지 사항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지금의 강원도 천령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3년 쓰다 소기치가 조선역사지리에 비정해서 그린 이 지도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이병도의 한국사 대간에 나오고 하나도 바뀌지 않고 이기백의 한국사 실론에 나와 있습니다.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쓴 책의 서문에 보면 식민상언을 청산해야 된다. 드디어 우리가 우리 역사를 찾을 기회가 왔다. 이런 서문에 장황한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 언행일치가 안 돼 있던 것이죠. 저렇게 조작된 반도사관의 뿌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선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사전 작업으로 만주역사지리와 조선역사지리 두 권을 만듭니다. 이 두 권을 먼저 만들어서 모든 지리를 이 안에 꿰매추는 것이죠. 반도사관 안으로 꿰매쳐서 이 방법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살펴본 바 있듯이 맞을 것이다. 이것이 틀림없다. 상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비정을 합니다. 우리가 실증주의 사학을 중시하고 지금도 실증주의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을 것이다. 상상할 수 있다. 틀림없을 것이다 라고 비정하는 방법이 과연 실증적인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 저 2가지 역사 지리 책을 만들 때 책임자로 주도한 것이 시라토니 구라기치인데 시라토니 구라기치가 책임자의 변이라는 서문격에 해당하는 문장에 국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들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얘기 문장만 하나 보더라도 일본의 학자들이 반도사관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한국 조선의 역사, 고려의 역사는 한반도 안으로 비정해야 된다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 정해진 틀 안에서 학자들로 하여금 맞춰놓기, 꿰어맞추기를 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 천령이라고 하지만 강원도 천령이 불가한 이후 10가지를 제가 대략 소개해놨습니다. 첫째, 아까 살펴봤듯이 고려 영토는 압록강이다 라고 했는데 압록강 밑에 있는 천령은 말이 안 됩니다. 둘째, 강원도에 천령이 있고
요동에 천령이 없다면 우왕이 요동 정보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박원호의 말대로 천령과 천령이는 별개다. 그래서 요동 정보를 한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7, 8, 9번이 말이 안 됩니다. 고려 후기의 국경은 첨수참이었습니다. 첨수참은 지금의 연산관 옆에 있습니다. 연산관 옆에 같은 위도에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조선 후기 고려 사신들이 중원으로 가는 때 거쳐가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천령까지 와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도 봤습니다만 요동의 봉지편이 고려와의 경계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지면서 영토가 고려의 영토보다 당연히 축소가 됩니다. 당연히 축소가 됐어도 경계는 연산관이었습니다. 연산관도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첨수참 바로 옆에 있습니다. 봉계시 밑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산관이 있는 곳보다 훨씬 밑에 있는 이 천령이 국경이라면 명태조가 연산관으로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천령은 왕경에서 300리 떨어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경이라 함은 우리가 흔히 개경이라고 얘기하는데 개경일 수도 있고 서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경이든 서경이든 또 지금의 서경, 우리가 서경이라고 배웠던 평양이 서경이라고 한들 평양에서 강원도 천령까지는 300리가 훨씬 더 됩니다. 키로수로 300km가 넘습니다. 그리고 천령과 천령이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쪽의 천령과 요동의 천령 위가 떨어져서 이 군사들이 어떻게 이쪽 국경을 수비할 수도 없거니와 지킬 수도 없는 위치에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활한 보급과 이동이 어렵습니다. 이쪽이 전부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갈 수도 없거니와 보급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요충지를 국경을 지키는 수비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쪽은 산맥이 펼쳐져 있고 바닷가를 접하고 있는 곳입니다. 어떠한 군사학적으로 봐도 요충지가 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압록강에서 강원도 천령까지 국경 주둔군을 배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많은 곳을 산간지대에 이 많은 곳에 군인들을 배치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많은 실효성을 얻을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천령과 천령위의 위치 논쟁이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문제이고 왜 조작이 됐는가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역사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천령과 천령의 위치가 어딘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살펴볼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우왕이 요동으로 출병한 것에 대한 설명, 두 번째 70차례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왕이 명나라에서 천령위를 설치하고 hun단을 일으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니까 우왕이 요동 정도를 명령을 하는데 명령하는 부분을 보면 우왕이 평양에 머뭅니다. 평양에서 군사 징발을 독려합니다. 평양에서 군사를 징발하라 합니다. 그 다음에 압록강에 부교를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압록강을 건너가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배로 임금님하고 영웅망대의 가제를 털어서 서경으로 운반하라고 합니다. 서경으로 운반하여 군수물자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문장에서 평양이 나오고 서경이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평양이 서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양 이퀄 서경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평양에서 군사를 징발하고 서경으로 군수물자를 운반하라. 뭐로? 배에 실어서 운반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서경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만 다른 논문에서 서경은 지금의 환인으로 제가 비전하고 있는데 오늘 다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평양이 서경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장으로 보면 천령이 요동에 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연산관 위쪽에 있어야 합니다. 왜? 조선의 국경이 연산관이었기 때문에 연산관 위쪽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에 천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왕은 군사를 요동으로 진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령과 천령이는 같이 근거리에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70참 문제입니다.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만 요동으로부터 천령이 이래까지 70개 참을 설치할 것이다. 이 문장 때문인데 이 문장은 최원지가 잘못 들어서 전달한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명나라에서 장차 천령위를 세울 것인데 요동의 천령에 이르기까지 70개 참을 설치할 것이다 라고 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들었는데 요동으로부터 천령에 이르기까지라고 보고를 했던 것이죠. 아니면 최원지가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기록을 저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명나라에서 와서 한 것은 요동으로부터 천령이 아니라 요동에 있는 천령에까지 70참이다. 이 70참이 뭔지가 바로 조선왕조실록 문종실록에 나옵니다. 문종실록에 보면 명나라에서 사신이 와서 조선에 와서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요동과 북경의 사이가 29참이다. 북경에서 남경까지가 41참이다. 합계가 70참이다. 라고 누가 얘기하느냐? 명나라에서 온 사신이 얘기하는 겁니다. 조선에 있는 조선의 관료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나라에서 온 사신이 요동에서 남경까지 다 합해서 70참이다. 그런데 이 70참도 7, 8일이면 갔다 올 수 있는데 너희들은 함경도에 갔다 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하고 따지는 부분입니다. 명나라 사신이 와서 기록한 이 70참을 우리는 망각하거나 찾아보지 않거나 아니면 이 이후에 혹시라도 봤을지라도 모른 척했거나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과연 거리가 얼마나 되나 찾아봤습니다. 명사지리지에 보면 요양에서 북경까지 1700리, 북경에서 남경까지 3445리라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참수는 나오지 않는데 조선왕조실록 문종실록에서 요동에서 남경까지 70참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초대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명나라 명태조 주원장이 남경에다 건국하는 이후 거기서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요동의 천령까지 70참을 만들어서 천령을 만들어 세워라 라고 명령을 했던 것을 와서 전달한 것인데 우리는 그거를 강원도 천령이 70참이다. 강원도 천령까지 17참이 났다. 이렇게 허무맹랑한 주장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남경에서 요양까지 70참을 설치하고 거기에 천령위를 설치를 했습니다. 천령위를 거기다 설치했다는 것은 바로 아까 살펴본 봉지보에 설치했다는 것이고 봉지보에 설치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천령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제가 지금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명사지리지하고 대명일통지, 금사지리지를 종합해 보면 정확히 나타납니다. 천령위는 1388년 3월에 옛 천령성인 봉지편에 설치가 됐고 그리고 봉지편은 고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어디 있느냐? 무순천호소에서 남쪽으로 80리에 위치하는데 80리에 떨어져 있는데 이곳은 옛날에 발해가 있었던 곳으로 지금의 호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요령성에 답사를 가보신 분이라든가 지도를 많이 보신 분이라면 이 위치가 어디냐면은 심양에서 동남쪽으로 내려와서 봉지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이 장소가 되겠습니다. 지도로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에서 말하는 천령이 있고요. 제가 지금 살펴보는 천령이 여기인데 이 봉지보가 심양에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쪽이 봉지보,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현재 중국에서 만들어 놓는 봉지보 터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일반 농가의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를 확대한 곳이 이쪽입니다. 보시면 이쪽에 길리 합달령과 이쪽에 천산 산맥이 쭉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길리 합달령하고 천산 산맥은 고래로부터 국경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경계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요 산맥이 끊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지도를 확대하면 아시겠지만 이쪽이 좀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고 여기는 이제 평화지대죠. 평야지대로 벌어지는데
봉지보는 바로 산악과 평야지대가 만나는 부분에 설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산악지대가 천령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산악지대를 넘어서서 첫 번째 평야지대 입구에 봉지보를 세워서 국경 수비대가 주둔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야 논리적으로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펴보다 천령, 강원도 천령의 문제도 살펴보고 봉지보가 강계에 있었다는 것도 역사적인 기록에 있어서 나오지도 않고 문제가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군데에 있는 거는 문제가 됐고 그렇다면 여기서 일로 옮기고 여기서 이렇게 옮기고 여기서 이렇게 옮겼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1388년에 봉지보에 세웠다고 하고 5년 후에 천령으로 옮겼다고 간단 명확하게 났습니다. 그 명사에 간단 명료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사슴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을 이해를 안 하고 무시를 하고 전부 여기에 있었다고 하는 일제 학자들이 따라서 강원도 천령과 강계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강계도 과연 지금의 강계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의 강계가 아닌 것으로 저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요약하자면 애시당초의 천령위는 지금의 심양 밑에 남동쪽에 봉지보에 세워졌고 5년 후에 천령으로 옮겼을 뿐입니다. 명사의 기록이 그대로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려와의 경계는 봉지보가 경계라고 했으니까 이 경계인 길림합달령, 길림합달령에 천령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편령이라는 지금의 지명이 있습니다. 편령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위쪽으로는 천령으로 이어지고 서쪽으로는 요양으로 이어지고 동쪽으로는 환인으로 이어지고 남쪽으로는 봉성으로 이어지고 요충지에 있습니다. 그 요충지를 장악하고 그 앞에다가 위소인 천령위를 설치한 것이 합리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천령과 천령위의 위치에 대해서 그동안에 벌었던 논쟁, 그 다음에 문제점, 그 다음에 새롭게 살펴보는 천령위의 위치, 그리고 칠시참을 새롭게 해석해서 원래 칠시참이 남경에서부터 요양까지였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왼쪽의 지도는 1737년에 프랑스의 당빌이 그린 조선 전도입니다. 거기서 보면 평안도가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요. 평안도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면 지금의 이쪽이 압록강입니다. 여기 압록강인데 압록강 위쪽에 지금의 요동반도 여기가 좀 대양하가 있습니다. 대양하 라인에서 봉송을 지나서 개원에서 꺾여서 쉬바라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쉬바라 지역을 가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압록강 위쪽에 평안도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도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무시하는데 어떻게 무시하느냐? 이쪽 내용을 전부 무시하고 요 내용만 가져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다. 독도가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땅이라고 하니까 독도가 이미 이렇게 서양의 지도에도 많이 그려져 있다라고 설명하는데 왜 독도만 우리 땅이라고 설명하고 이쪽에 엄연히 만주 지역의 평안도와 함경도가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전부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금 천령과 천령의 70차의 문제를 간단하게 해석하면 이 지역이 자연적으로 고려와 조선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하길 지금까지 고려와 조선의 영토를 가지고 중국도 잘못됐다고 하고 일본도 잘못됐다고 하지 말고 역사 있는 그대로 역사에 기록된 사실 그대로가 중국과 일본이 인정하고 한국도 그대로 연구를 학자들이 한다면 한중일이 역사 화해를 하는 것은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초등학생보다 더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을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한중일 역사학자들이 당빌의 지도 하나를 놓고서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날이 와서 새천년 동북아 시대를 개막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간단하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